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별대표자 뽑으셨고, 자, 임원 뽑아요. 이제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다라는 의미는 임원을 구성해야 돼. 임원을. 임원 구성 안 하고 대표자, 동별대표자만 뽑으면 이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임원을 뽑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임원, 네, 여기 나와 있고요. 임원에는 회장, 감사, 이사, 이게 이제 임원이고요. 그 임원은 회장은 1명, 감사는 2명 이상, 이사는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용자인 경우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사용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 그러면 사용자는 회장은 될 수 있을까요? 회장은 될 수 없어요? 그럼 회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맞아요. 그래도라고 하셨는데 법논리는 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사용자인 동별대표는 회장이 될 수 없어요. 이거 맞아요.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요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는 뭐예요? 입주자가 없을 때만, 회장 후보자 없을 때만, 뭐 하면 없을 때만 가능하지 선출 안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려면 근데 여기가 선출 전에요. 전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아니고 입주자 과반수. 이제 이런 얘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제가 사용자인데요. 동별대표자가 됐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려고 그래요. 동의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전세 입자세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소유자세요? 사인해주세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게 개정되던 해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등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나오기 딱 좋죠, 그죠? 근데 입주 자동입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일반적인 아파트만 생각을 하면요. 그래도 물론 사용자 한둘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소유자들이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의무관리 대상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이제 주택과 아직 공부를 안 하셨는데 요게 있습니다. 요거 중에서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형주택. 뭐 터미널이나 공장 이런 데 가보면 아파트 모양으로 생겼는데 평형 굉장히 작은 거 50제곱미터 이하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로 이렇게 이제 소형주택이 있어요. 소형주택. 이게 소형주택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형주택이 150질 넘는데 당연히 승강기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가보면 학교 옆에는 학생들만 꽉 차 있어요. 그럼 이제 소유자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뭐 10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럼 어쨌든 그 사람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 없어요. 100채를 가지고 있든 200채를 가지고 있든 그거는. 그럼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아까. 그럼 이제 사용자가 될 수밖에. 그럼 이런 데서 만약에 대표를 구성을 한다. 그럼 거의 사용자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사용자가 회장할 수 있느냐 이 얘기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사용자가 갖지 않는 권리 중에 하나가 장기손 충당금, 장기손 계획, 하자보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일은 그럼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법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세상으로 왔다. 이런 세상으로 왔다. 자, 그래서 이제 제한을 이거 원칙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잖아요. 해놨으면서도 입주자가 그래 저 양반이 하셔야지요 라고 하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자, 임원을 그럼 이제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볼까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뽑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예전에는 동별 대표 다 뽑고 회장은 또 다른 사람 하나 또 뽑아. 이거 예전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산악
회장님을 뽑아요. 아까 여기 등산 모임이라 그랬죠. 그럼 이 중에서 회장이 나와야지 갑자기 탁구 치던 사람 중에서 회장 시키고 이러진 않지. 당연히 동별 대표자 중에서 뽑는 거예요. 자, 이제 회장을 뽑을 건데요. 요거. 이게 지금 단계에서 해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특별히 할 일도 없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하시면 마음이 편한데, 요걸 뒤로 기본 단계나 심화 단계로 밀어놓잖아요. 은근히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하셔야 될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선거는 다 보평직비예요. 선거는 아까 동별대표자를 뽑을 때든 회장을 뽑을 때는 어떤 경우든 다 보평직비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4대 선거 원리라 그래요.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디 이거 찬성에 반대요 이렇게 하잖아요. 못 찍어야 돼요. 그럼 101호 이 사람 찍었잖아. 그럼 이렇게 연판장 돌리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뭐 일부 또 뭐 예전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보평직비로 합니다. 이거 이제 모든 선거 이렇게 한다라는 거 하고, 자 여기 이제 2명 이상인 경우와 1명인 경우가 있죠. 이거 동별대표자 할 때 정의해놨어요? 그거 꼭 해두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동별대표자. 그래서 1명인 경우에는 어쨌든 투표자 과반수, 이 투표자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2명 이상인 경우는 최다 득표자가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별대표자 뽑을 때는 선거구 입주자 등이 뽑았잖아요. 근데 이 회장, 감사 이런 분들은 전체 입주자 등이 뽑아요. 아까 동별대표자 누가 뽑았죠? 선거구 입주자 등. 이거는 전체 입주자 등. 그거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구 입주자 등이 뽑을 때는 그 선거가 100세대다. 그러면 과반수라고 하면 51세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00세대짜리인데 2000세대 과반수가 해라 그러면 1001세대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절차적으로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까지 투표 안 하고 얼마만? 네. 이렇게. 임무는 10분의 1로만 줄여놓은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봤어요. 이거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동별대표자 뽑을 때하고 다른 점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의 경우가 나오는데, 요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을 수 있대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을 수 있답니다. 다음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는 건 다 과반수예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는 건 뽑는데, 입주자 대표에서 구분상을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 자, 여기 다음의 경우가 이겁니다. 후보자가 없다. 회장 후보자가 없어. 그 얘기는 입주자인 후보자, 사용자인 후보자 다 했는데 나 회장 안 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회장 후보자가 없는데 뽑을 수가 있어요? 못 뽑죠. 그러니까 주민들 투표 안 하고 입주자 대표에서 뽑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A부터 C까지 규정, 요 규정이에요. 여기 A, B, C 요 규정에 따라 선출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지만 이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가 항상 경합되죠. 그래서 다 항상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다 이렇게 하는데, 사용자 이야기만 꺼내면 후보자 없는 경우에 제한을 둡니다. 후보자 없는 경우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나머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풀어서. 자, 이렇게 된 경우하고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 A부터 C까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 미만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안 뽑고 그냥 대표들이 뽑을래. 등치도 작은데. 그러면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 대표에서 뽑겠다라고 써놓으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뽑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 이렇게 잠깐 이야기도 했었지만, 입주자 대표에서 뽑으면 입주자 대표가 4명, 6명, 10명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5대5야. 예를 들면 둘이 나왔는데 5대5. 그러면 동점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연장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추첨이. 추첨으로 합니다. 이렇게 입자대표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선출할 수 없다. 그러면 5대5란 얘기예요. 과반수가 없다는 얘기는. 과반수를 뽑아야 되는데 5대5다. 그러면 추첨합니다. 추첨. 이렇게 뽑겠지. 예. 등 돌려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은 방법이에요. 추첨의 방식만 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요걸 그대로 감사에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별 대표자를 정확히 하고 회장을 하신 다음에 회장은 전체 입자 등을 확대하니까 10분의 1로 줄였구나. 감사를 이제 뽑아요. 감사는 이제 한 명을 뽑는 게 아니죠. 몇 명 뽑아요? 2명, 2명 이상. 2명 이상입니다. 감사는 2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뽑으려면 이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평직비는 다 일반 모든 선거에 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선출 필요는 초과하는 경우와 선출 필요는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이제 요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선출 필요 인원이 몇 명인지를 모르잖아요. 감사가 2명 이상인데 몇 명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아파트가. 감사가. 기술감사, 행정감사, 회계감사 뭐 이렇게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출 필요 인원이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2명인데 4명이 후보로 나왔다. 뭐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경우처럼 경쟁을 해야죠. 그죠? 2명 이상이 회장의 경우처럼 경쟁하니까 위에서 필요한 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다 득표자 순으로. 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자체는 전체 입자 등이 뽑는 거니까. 전체 입자 등이 뽑는데 한 명, 그러니까 회장 하나 뽑을 땐 최다 득표자가 되지만 2명 뽑을 땐 1등, 2등이 된다. 그 소리죠. 자, 그 다음에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다 되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투표는 해야 되고, 그죠? 그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는 찬성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건 동별대 뽑을 때도 했던 겁니다.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다른 거는 여기는 한 명이냐 2명 이상이냐 있는데 여기는 한 명과 같은 건 이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냐 아니면 초과하는 경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경우 요 경우로 보시면 돼요. 경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쟁할 때와 경쟁하지 않을 때 뽑는 방법은 요거나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감사를 뽑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한번 볼까요? 입자대표 구성은 찬성으로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인 사람 없는 경우. 그죠? 자, 그 다음에 500세 미만인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해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입자대표에서 뽑을 수 있고, 동수면 추첨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나 해놓으면 또 그게 또 그대로 연결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장감사를 뽑았어요. 이사는 임원이에요, 아니에요? 임원이죠. 이사를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관리규약으로 뽑습니다. 세대수, 자꾸 뭐 다 필요 없어요. 이사는 무조건 다 9번 입자대표가. 그러니까 입자대표에서 무조건 뽑으니까 이건 동수일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첨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임원을 뽑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임원을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금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뭔가 덩치가 있으니까 아유 다음 미루자. 기본 가면 그 2배 압박이 2배로 와요. 또 거기서도 안 했다. 그럼 실망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칙은 뭐라고요? 동별 대표자를 어떻게 뽑느냐. 그 다음에 회장으로 확대할 때는 선거구 입자 등이 아니라 전체 입자 등 10분의 1로 확대를 시켜놓고 감사를 뽑을 땐 필요인원 초과 여부로 확대를 시킨 다음에 이사는 그냥 동별 대표자로 제한을 입자 대표에서 선출로 제한을 해버리면 돼요. 그 과정.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입자 등이 안 뽑고 입자 대표에서 뽑을 수 있느냐. 안 뽑히거나 후보자가 없거나 관리규약으로 정해놓으면 입자 대표에서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들을 이제 실무에서 쓰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주민들 투표해서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뽑혀서 입자 대표에서 이제 뽑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아유 또 출마하고 또 어디는 또 과열이 돼가지고 막 뭐 현수막까지는 아니어도 막 이거 막 그냥 붙고 게시판에 막 붙고 기호 1번 막 해가지고 저는요 제가 관리비를 뭐 대폭 절감하고 어떻게 절감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쓰고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들을 중에서 임원을 선출했어요. 그러면 이 임원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이 임원은 이렇게 법으로 업무를 주었어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회장은 이런 일을 하고 이사는 이런 일을 하고 감사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임원이 선출이 돼서 이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회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회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이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감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적혀 놓습니다. 회장은 한 명이죠. 그죠? 회장 한 명. 회의를 대표하고 그리고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뭐 특별한 내용 없네요. 자, 이사는 무슨 일을 해요? 이사. 감사는 감사하죠. 그죠? 회장은 대표하죠. 그건 나오는데 이사는 뭔가 일은 있는데 뭔 일 할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사 하신 적 있죠? 트랜스무빙 이사. 여러분들이 리아카 빌려와가지고 리아카에다 짐을 실었어요? 아니면 이삿짐 차가 와서 싹 대행해서 싹 옮겨줬어요? 옛날 얘기는 하지 말고 최근에 대행했죠? 이사는 뭐 한다고요? 이사는 회장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이사는 대행. 그래서 이사는 사퇴, 해임 등으로 거리된 경우 및 사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면 대행합니다. 관리규약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연장자 순으로 하든 뭐 총무이사 관리사 순으로 하든 근데 이게 좀 다를 수 있죠. 그 아파트 현실에 맞게 관리규약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이사 중에서 대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퇴를 해요. 회장이 더러워서 에잇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따라서 나도 그러고 사퇴를 딱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업무를 하려면 회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나섭니다. 제가 대행할게요. 그리고 회장 수당, 감사 수당, 수당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수당을 받았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감사는 회장의 대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행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회장 수당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지.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감사는 뭐하냐? 감사할 일 많네요. 그죠? 감사는 뭐하냐? 감사는 일단 감사합니다. 땡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리부가 이런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해서 이제 입자대표 관리처에 제출도 하고 또 공개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재심의 요청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장이 땅 두드렸는데 공개하고 딱 보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의결. 우리가 이제 한 번 의결하면 못 하잖아요. 일사부재리. 근데 다시 의결할 수가 있어요. 관리 이런 게 위반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심의할 수 있고요. 이러면 지체 없이 안건은 다시 심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재심의 요청권이 감사에게 있다. 이것도 처음에 법을 만들 때 한 8년, 9년쯤 됐는데 처음에 만들 때 이 재심의 요청권을 관리 주체에게 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관리처가 잘 아니까 감사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법은 관리처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관리처한테 줬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딱 보니까 법치라고 의결했네. 관리소장 참석도 안 했는데 자기네가 의결을 한 거예요. 입자대표에서. 이건 법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의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자대표회의에서 뭐라 그래요? 네 팔뚝이 되게 굵구나.
어우, 굉장한 건장한 팔뚝을 가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다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를 코치하는 이런 역할이 되니까 이 그림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누구한테? 감사한테 준 거예요. 그렇다 감사가 찾아서 하느냐? 아니요. 또 관리 주체가 다 감사한테 얘기를 하겠지. 감사님, 이건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그래 감사가 요청을 하니까 아이고 우리 감사님은 똑똑하기도 하셔라 이러면서 의결이 잘 돼요. 원활하게 잘 돌아가더라 그 얘기. 처음에 관리사무소장한테 줬던 거를 이제 감사한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는 대행하는데요. 이제 요게 하나가 있어요. 요즘 이제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요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 공동체 활성화 이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임원을 뽑으셨고 임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임이죠. 해임은 이거 크게 안 봐도 되죠. 왜? 선출을 정확히 하시는 분은 해임은 정확히 하는 거예요. 선출의 방법으로 해임을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해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동별 대표자를 뽑았고요. 동별 대표자를 뽑았고요. 입주자 대표의 임원을 뽑았습니다. 그죠? 이제 해임을 하려고 그래요. 해임을 하려고 그럽니다. 해임이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관리규약으로 해임 사유를 쫙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임되면 해임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투표죠. 그래서 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해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까 결격 사유는 그건 당연 퇴임이고, 요거는 이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정말 갖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근데 이 규정을 다 일일하게 맞춤형으로 놓은 게 아니라 약간의 그 해석들이 남아 있어요. 그 갖고 맨 소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건 그렇고 해임을 합니다. 이건 선출의 방법이니까 동별 대표자 한 명 나왔을 때 뽑았어요. 어떻게 뽑았어요? 이렇게 투표해서 이렇게 해서 선출했죠. 그렇게 해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회장, 감사, 입주자 등이 뽑았죠. 어떻게 뽑았어요? 10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했죠. 그렇게 해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임하시는 겁니다. 뽑은 대로 해임하는 거예요. 자, 이사는 누가 뽑았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았죠.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임 이렇게 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에서 선출했으니까 해임 이렇게 하면 자기 옆에서 의결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해임하는데 의결을 하겠어요? 팔이 이제 안으로 굽겠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서 뽑은 거는 이렇게 안 합니다. 너네가 해임하지 마. 이거는 여기 관리규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힌 것만 관리규약에서 해임을 합니다. 그럼 요게 뭐냐? 요게 다만 요게 뭐냐? 이게 아까도 위에 보면 입주자 등이 뽑지만 입주자 대표에서 뽑는 경우 있었잖아요. ABC. 그런 경우는 이제 관리규약으로,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았으면 관리규약으로 그 해임 절차를 정하라 그 소리예요. 이렇게 막 이거 또 찾아가서 니은 D 막 이런 거 보려면 스몰 D 이런 거 보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그 얘기예요. 선출의 방법으로 해임하되 선출의 방법 중 입주자 대표에서 선출됐다면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해임해라. 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뽑고 또 해임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다 뽑으셨으니까 이제 회의하시겠죠. 자, 어떤 내용들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되어 있습니다. 의결 방법 및 의결 사항. 자,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 회의실도요. 가보면 정말 구성 다양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3,000세대짜리 이제 회의실을 갔었어요. 이 정도 공간만 해요. 대표분이 30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요 3,400 뭐 이렇게 되는 데는 입주자 대표의 업무 직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냥 회의 만들고 뭐 이것만 하는 직원이 또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데 이제 4명이죠. 최소 4명이니까.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결을 하겠다.
그죠? 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입주대표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하는 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중에 이제 의결이 요런 표현이 나올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요게 딱 한 번 있어요. 입주대표에 모여서 하는 일이 100가지가 있다면 98가지는 다 과반수로 처리를 하고요. 한 가지는 3분의 2, 한 가지는 3분의 1이에요. 그럼 3분의 1, 3분의 2만 하면 되겠죠. 3분의 1은 지난번 27회 문제 나왔었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문제입니다.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문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문제. 그래서 그 200페이지 뭐 뒤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중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어디냐면 관리 방법에 자치관리가 있었고요. 페이지로 하면 183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과정에서 하실 텐데 체크만 하는 거예요. 18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관리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밑에서 8번째 줄쯤 보시면 선임 방법 있고 입주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요거는 이제 선출된 부분인데 요 얘기가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2 입대 구성원 하면 3분의 2가 한 번 나오고 3분의 1이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과반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궁금합니까? 요거 3분의 2? 요거 설명 드려요? 드려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요 의결과 관련해서 이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과반수가 잘 안 나와서 만든 조항이 바로 이거예요. 그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려면 자, A 아파트 가정을 합시다. 대표가 몇 분이에요? 그냥 A 아파트 가정을 해요. 10명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10명이라고 어디에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를 뽑죠. 그럼 10명을 뽑겠다 그러면 10명을 다 뽑아요? 국회의원은 세비라도 주니까 기를 쓰고 나오죠. 이건 주는 것도 없이 그러면서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도 더러워서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자괴감을 느끼네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몇 명이 선출이 됐어요? 8명이 선출됐습니다. 7명이 선출됐어요. 이럴 수 있죠. 6명이 선출될 수도 있고요. 쭉 해서 4명이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3명이 선출되면 구성이 안 되죠. 최소한 4명 이상은 돼야죠.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출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관리규약으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10명이 잘 안 뽑혀요. 그러면 자, 아까 이야기한 구성원이 이거잖아요. 그죠? 구성원 과반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A 아파트에서 의결을 한다. 그러면 몇 명이 찬성해야지 의결이 된다는 거예요? 몇 명? 구성원이 10명이라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죠. 그죠? 근데 이 아파트가 6명이 선출이 됐어요. 8명이 선출됐어요. 7명이 선출됐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져요. 자, 8명이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출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일단 4명이 선출됐다. 그러면 6명이 일단 찬성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까 이 구성원이 선출된 사람이 구성원이에요? 아니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이 구성원이에요? 에?
구성원이라는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람이에요? 선출된 사람이에요? 앞에 나오잖아요. 구성원은 뭐예요? 선출된 사람이에요? 규약으로 정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는 사람이 안 뽑힌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법에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 써 있어요. 구성원이라는 개념이, 구성원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194페이지에 봐요. 거기 뽑힌 사람 이렇게 써 있나, 뭐라고 써 있나. 194페이지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배운 거예요. 그래, 이게 있어야 우리가 대표도 뽑고 한다 그랬잖아요. 뭐에 따라 선출된 거예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잖아요.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이게 구성, 이 경우 선거구는 이걸 분리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는 선출된 대표자를 동별 대표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별 대표자. 이거는 동별 대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규약에 따라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고, 선거구는 관리 규약으로 정한 인원이 선거구예요. 그러니까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은 10명인데 동별 대표자가 8명 선출됐으면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이건 동별 대표자고,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 자, 그래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이 몇 명이냐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의사결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을 가지고 하니까. 자, 그래서 관리규약으로 몇 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요 관리규약이 몇 명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예를 들면 6명이 선출됐다 그러면 구성원은 10명이에요. 6명이 아니고, 6명은 뭐예요? 동별 대표자입니다. 6명 정의가. 그러니까 6명이 뽑혔다 그러면 구성원이 10명이니까 어쨌든 6명 찬성하려면 그날 출석을, 찬성을, 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6명 출석해서 6명 찬성해야지 가까스로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해외 출장을 갔어. 5명이에요. 그러면 회의할 필요가? 5명밖에 없어. 그럼 회의해봐야 의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5명에서 뭐 의결이 안 되잖아요. 6명 이상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잖아요. 야, 이번에 그 대표님 누가 회의 출장으로 못했으니까 그 사람 있을 때 합시다. 그럼 언제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임시회의는 소집할 수 있어요. 3분의 1만 가지. 그래서 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자, 7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7명. 그럼 몇 명이에요? 구성원은 10명, 지금까지예요. 이제 요 조항 10명입니다. 10명인데 그러면 6명만 하면 되죠. 그러나 위태위태하죠. 지금도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요게 이제 3분의 2 이상이에요. 여기 3분의 2 이상 선출. 3분의 2 이상 선출된 경우, 이렇게 선출이 됐으면 요게 3분의 2 이상 선출된 66.7% 이상 선출되면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원을 바꿔요. 이 구성원을 3분의 2 이상이 선출이 되면 구성원은 선출된 인원으로 바뀝니다. 구성원이 바뀌는 거예요. 3분의 2가 안 되면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이고, 3분의 2가 넘으면, 3분의 2 이상 되면 선출된 인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38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동별 대표자 정의하고 달라요. 자, 이 구성원의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이래 놓고 가로 열었죠.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죠. 10명이죠. 그죠? 그런데 해당 입주자협회 구성원의 그러니까 10명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는 구성원이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그 인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성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실제로 보면 이쪽을 더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3분의 2 이상이 뽑혀야지 그때 그 인원을 바꿔주느냐, 구성원을. 이게 대표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대표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는데 우리는 10명인데 한 4명, 5명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뽑힌 사람의 과반수로 해서 4명이 뽑혔다 그래서 5명이 뽑혔다 그래서 3명이 찬성해서 하면 이게 찬성한 사람이 너무 적잖아요. 10명에 대비해서. 그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3분의 2 이상 뽑혔다. 7, 8, 9 이렇게 뽑혔다. 그러면 거기에 뽑힌 사람의 3분의 2 해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회의 운영하다 보면 잘 안 두고 그만두고 이사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10명 처음에 뽑았다가 9명, 8명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7명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얼른 빨리 다 뽑아야 돼요. 왜? 7명까지는 3분의 2를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7명이 지금 선출됐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 인정이 되니까 구성원은 선출된 사람이니까 몇 명만, 6명이 아니라 몇 명만 찬성하면 돼요? 의사결정이 되려면? 4명. 와, 아까 6명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이렇게. 자, 8명이 뽑혔다 그럼 몇 명 찬성하면 돼요? 5명. 9명이 뽑혔다 그럼 몇 명 찬성하면 돼요? 여기 또 5명. 그죠? 그래서 요 3분의 2 이상이 뽑혀야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구성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이지만 이렇게 3분의 2 이상 뽑으면 뭐 그날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출장 간 사람도 있고 또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하니까 3분의 2 이상 정도로만 입자대표를 운영 유지하고 있으면 선출된 사람이 과반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너져가지고 그 선을 확 무너졌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명만 가지고 소수로 운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 이제 아파트에 가시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 선은 아주 목숨처럼 지키고 있죠. 막 목숨처럼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회의 운영을 못해요. 그럼 회의 운영 못한다 그러면 이게 자금 지출이 안 되고 급여 나오고 뭐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3분의 2를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성원 과반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2가지의 경우를 저 경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뺀 나머지 98가지는 다 요거다. 실제 실무는 거의 이거로 운영을 합니다. 거의 실제 실무를 보면 다 3분의 2 이상 뽑혀 있어요. 거의.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원 과반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의결 범위는 입대 의결,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운영 뭐 이런 사항을 이제 의결합니다. 자, 그리고 의결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요 부분도 뭐 물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지만 체크 정도 합니다. 이거 꽤 많아요. A, B, C, D, E, F, G, H, I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그죠? 기억 니은 하다가는 끝을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 2, 3, 4로 안 써 있으니까 몇 가지인지 좀 어렵죠. 그죠? 세워보신 분이 있어요? 그 몇 가지나 이렇게 써 있는지? 여기까지 가면, 그 밖에 하면 빠르게 한번 세봐요. 몇 개예요? 많이. 이렇게 많이. 세워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18가지예요? 세워보셨어요? 많이. 왜냐하면 진짜 많은 게 이게 있어서 그래요. 많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밖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만 지금 체크를 하잖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위어가 뭐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배운 것만 한번 잠깐 볼까요? 배운 것만. 자, 배운 것만 보겠습니다. 관리규약도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사업주체가 뭐 이런 얘기는 살짝 했었는데 안 배웠고, 관리규약 아직 안 배웠고, 관리방법 제한 이건 배웠습니까?
이거 배웠어요? 배웠죠. 일단은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몇 페이지에서 배웠냐면, 그래, 이거는 이제 많이 혼동을 하시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처음에 하면서 다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라고 할 때 한 거예요. 182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박스 있고 다 이 방법으로 해요 라고 하면서 했던 거예요. 맨 위에 박스에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관리 방법 결정 또는 변경해서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표의 의결로 제안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많은 걸 강요드리진 않죠. 않는데 제가 요거는 자주 나오고,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라고 제가 적어 놨던 거예요.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셔야 되죠. 자, 어쨌든 이건 공부한 겁니다. 지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 쭉 내려가고, 쭉 내려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같아요. 이거하고 이건 같은 방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뭐 아무튼, 관리 규약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거 배웠어요? 과반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관리사무소장 다 이렇게 쭉 아이고, 쭉 가죠. 쭉 갑니다. 입자대표에서 이제 하는 것 중에 이제 요 역할, 요게 이제 입자대표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관리 주체가 나서지 마라 그 얘기예요. 101호하고 102호하고 싸우고 있으면 관리처가 중재한답시고 가운데 끼면 뺨 맞습니다. 이런 입자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입대 의결을 올리시면 돼요. 그냥. 입대에서 땅땅땅 하면 그냥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이걸 오지랖 넓게 가가지고 아이고 102호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순간 이제 101호한테 역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입자 대표가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의결사항 제해라는 게 있고, 올해 시험에도 당연히 나왔던 이야기고 한데, 여기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없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왜 이걸 할 수가 없냐면, 이거를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또, 이걸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하자. 여기 있는 장기선 계획은 소유자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이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지만. 그래서 요거는 하자와 장기선 계획을 정확히 뒤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 왜?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여기까지 공부했거든요.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여기는 공부했죠. 사용자인 동별대표자 과반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공부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소형주택. 그런 경우 대표들 뽑으면 거의 그렇게 뽑힐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 의사결정할 때 소유자와 관련되는 건 좀 한번 기다려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어떤 건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건 소유자가 대신 해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 그러고 아바타처럼. 조금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복잡하고 내용도 복잡하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나올 수가 있네. 어머어머.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네, 근데 이제 할 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래야 이제 과정 연결도 되고 그렇습니다. 관리 방법 결정하는데 입자 대표가 제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데 그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결 제안할 때 이해가 입자 등 아닌 사람 의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일반론입니다. 갑자기 의사결정을 하는데 옆에 단지 막 이거 제안합시다 이런 건 안 되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요걸 바꿔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틀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런 아까 그런 사항 의결할 때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이해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럼 OX.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쉽니다. 입주자 대표인은 이런 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주자 등 아닌 자는 안 되는 걸 알죠? 그럼 입주자 등은 침해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안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잘 봅니다, 이거. 할 수 있다. 어느 분 정답이에요. 자, 볼게요.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이렇게 막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A동, B동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문제냐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여기로 할 거냐, 요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스몰 A로 할 거냐, 스몰 B 지역으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A로 하면 A는 가까운 반면에 냄새가 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편리하긴 하고, 이쪽으로 해놓으면 좀 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님비, 폐기물 처리장을 우리 단지 뒤에다 놓으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다가 놔야죠. 그건 누가 결정해요? 이해가 상반되니까. 입대해서 하죠. 그러면 그 입대해서 A로 하든 B로 하든 A, B 동 중에 1동, 2동 중에 한 동은 권리를 침해 당할 수가 있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걸 조정하는 게 입주자 대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자 등의 권리는 침해될 수가 있지요. 당연히 권리가 침해가 안 되고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앞에다 길을 하나 낸다, 뭘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를 난 받았다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권리 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조용해서 여기에서 101동 101호에서 밑에서 싹 책이나 쓰면서 이 집을 분양받았는데 그 앞에 길이 싹 나.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이 집 팔고 나갈 일 아닙니까? 그만한 권리 침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이라는 게 그 찬성 바깥쪽은 다 권리 침해예요. 반대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는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침해 당하는데 니네들끼리 권리를 침해 당하든 말든 니네들끼리 하라는 거지 옆집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옆집 의사결정을 니네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입주자 등의 권리는 침해될 수가 당연히 있고 침해되는 게 그 의사결정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임에서도 어디 뭐 바다 갈래? 산에 갈래? 난 바다가 좋아. 근데 의사결정은 산으로 가기로 했어. 그럼 바다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바다 가고 싶었는데 내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갑자기 산악회 의사결정하면서 야 탁구대 저거 옮기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악회에서는. 당연하죠. 권한도 없는데. 근데 이런 의사결정을 대표회의에서 해요. 이제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옆에 공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하게 되면 뭐 이상한 의사결정도 막 하기도 해요. 자, 좋습니다. 입주자 대표회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직원 인사관리 노무관리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닙니다. 예. 이 질문은 좀 씁쓸한 질문이에요. 부당하게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얘기는 현실로 돌아오면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이 많다 적다? 씁쓸하다. 자, 회의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규약으로 회의 날짜를 다 정해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까 이거 있었죠. 우리 구성원이 안 왔어 다. 다음에 봅시다. 이거 가능하다 그랬죠? 아니면 주민들이 자, 회의 좀 합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건 입자 등인데요. 이건 등자가 없어요. 어느 분은 이 전체가 붙은 것하고 안 붙은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예리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하나 붙어있고 하나 안 붙어있고 이거 다 법적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에요. 다 긁어온 겁니다. 전체가 붙었을 때와 붙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없다. 법을 쓰다 보니까 어딘 있고 어딘 있고 회계감사 조금은 또 없고 뭐 어디 가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저는 전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입주자 등 10분의 1 그럼 다 전체를 의미해요. 그냥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 입주자라는 정의는 내렸죠. 그죠? 그 직계존비소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으로. 근데 이렇게 전체란 말이 그냥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꼭 어느 분은
제가 이렇게 할 때 입자 등급 그거 전체 입자 등 아니에요? 라고 왜 전체 안 써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나 이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예,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입자의 정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냐 단지 전체냐 그냥 입자 등 전체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적관리법에 있는 전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을 만들 때. 그래서 이건 일괄적으로 한때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큰 의미는 없다. 근데 해당동, 선거구 이러면 다른 거죠. 특정을 하죠. 그거는. 그죠? 아까 투표할 때도 동별대표자는 선거구. 그리고 이제 행위허가 할 때는 해당 동, 뭐 이런 거 이제 제한하거든요. 제한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땐 관계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얘는 등이고 얘는 등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리 업무는 입자 등이 할 수 있고 아까 이건 소유권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선 계획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등이 이렇게 요청은 안 되고 입주차, 그러니까 사용자 요청은 안 되고 입자 요청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갑니다. 이제 회의록 마지막으로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회의록 여기 없습니다, 그죠? 이거 올해 개정됐는데 올해 나왔죠. 개정된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표현 안 드렸는데 드렸나요? 신상이라고 합니다. 신상, 그죠? 신상. 명품백 같은 거 신상 나오면 막 줄 서서 런 오픈런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명품백을 살 수가 없죠. 다만 시험 문제에서 신상이라는 얘기는 정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새로 제품을 출시했는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분들이 출제를 할 때 본인의 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잖아요. 본인이 처음으로 문제를 내고 싶어 하지. 냈던 문제를 또 가져오면 뺏겼네? 이 소리 나오니까. 그러면 사실 법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이게 어디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법이 새로 개정됐다? 신설됐다? 그럼 뭐예요? 이건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신설, 개정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신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신상이 나올 때마다 시험 문제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왜? 40문제가 아니죠. 나오는 문제는 이미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한 20문제 풀고 와요. 시험장에 가시면. 다 알려준 문제 한 20문제. 근데 이때 이거는 이제 신상인데요. 개정된 건 신상이라고 해요. 그래 잘 나와요. 근데 지금 27회처럼 이거 써먹었다. 그럼 2월 상품이 됩니다. 약간 선호도에 떨어지지. 한번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지난해 만들었는데 그때 안 팔린 게 있어요. 그건 여전히 신상입니다. 시간은 지났어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신상 2월 상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무시다가 시험 나온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회의를 개최했다. 그럼 회의록 작성하여 관리처에게 보관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관리처에 가서 작성하는 데도 있다 그래요. 이거 안 됩니다. 입자 대표회의가 작성하고요. 보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관리구역을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녹음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관리 규약으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일인가 16일인가 이틀 연속 18차 개정 서울시에서 이제 그 관리규약 개정사항 교육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 관리규약으로 도대체 그럼 어떻게 제한합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실제 실무 가시면 이제 배워요.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일단 이게 방송 나가는 거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해. 이제 개인정보 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제한 방법을 이제 관리규약으로 정의를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작성 보관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을 반드시 300세대 이상 공개.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공개 의무. 예전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해놨는데
이제 300세대 이상은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회의록. 300세대 미만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의록 좀 보자. 그럼 자비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럼 관리규약에서 뭐 제한되는 사항 없으면 이렇게 회의록도 카피를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회의 운영까지 보셨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동결대표자를 뽑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선관위 뭐 교육 뭐 이런 기타 사항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